자, 이 동영상은요,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연간 계획에 따른 어떤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주로 이제 어머님들, 고등학교 1학년 에듀패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만 조금 할애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에듀패스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짐이 이제 좀 풀렸고요. 추위가 이제 좀 많이 풀려가고 있고 이제 개학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신학기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머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그리고 뭐 하다못해 저도 많이 이제 들떠 있는 상태고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줍니다. 일단은 고등학교는 이제 중학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중학교 때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이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 고등학교는 전반적인 과정이 1학년 과정이나 2학년 과정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준을 논할 때도 사실 1학년하고 2학년의 어떤 난이도라는 것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중학교는 사실 난이도 차이를 어디에 많이 뒀냐 하면은 문장 길이와 그 다음에 문법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는 학년 차이가 많았지만은 고등학교는 사실은 중학교 때 모든 과정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제 글을 잘 읽고 그 다음에 그 긴 글을 어떻게 많이 파악하느냐가 많이 중요하고요. 특별히 2015년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서도 바뀌었고 그리고 뭐 시중에 문제집들도 아마 조금씩 이제 그 틀 같은 것도 이제 바꿔나간 추세고 그리고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뭐 서술형 평가, 뭐 수행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뭐 아무리 잘 친다 하더라도 학생이 이제 학습하는 데 있어서 즉 학교에서의 어떤 수업 태도라든지 그리고 수업에 대한 어떤 그 학습 내용이 본인이 이제 그냥 수동적으로 많이 하느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느냐 그것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학원은 이제 성적을 많이 올리는 것이 이제 중점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전반적인 사항들을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고등학교 일정은요, 이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를 다 통틀어가지고 수능 모의고사가 총 1년마다 4번씩 치러지고요. 그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치러지기 때문에 한 8번 정도 이렇게 치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월 8일, 6월 7일, 9월 5일, 11월 21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고 1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의 그 문제 형태는 듣기가 17문제 그리고 독해가 28문제가 됩니다. 듣기는 그 듣기에 따라서 조금씩 유형이 좀 다른 게 있고 마찬가지 독해도 거기에 따라서 유형이 조금씩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70분 정도가 이제 영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저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치르게 되면은 한 9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렇게 끝이 나고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시험, 내신 성적에 반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이 어느 정도 이거를 잘 치러내는지 그만큼 이제 뭐 지구력을 많이 발휘해주고 그 다음에 많은 집중력을 발휘해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실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얼마나 잘 치르고 얼마나 잘 해내는지를 이제 한번 계속 이제 연습을 통해서 다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번에 학원에서 이제 많이 치렀던 매주 쳤던 시험들을 정말 잘 치르고 정말 끈기 있게 잘 치렀다면 뭐 국어라든지 뭐 영어라든지 그리고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국어는 좀 모르겠지만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좀 더 적응해서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는 이제 본인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함이니까 뭐 자신의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치르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신 성적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3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첫 시험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좀 이번에 실력 발휘를 해보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점검을 해보긴 하겠지만은
이상하게도 6월 되면 덥고 9월 되면 가을이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처음에는 막 잘 치르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되면은 뭐 에이 뭐 나중에 수능 때 잘 쳐도 되지 뭐 이런 식의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모의고사를 잘 친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반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시험이나 학교 생활이 얼마나 잘 되었냐를 이제 판가름하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잘 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물론 틀린 거는 아닌데 사실 마지막에 최종 판가름 결정 내린 건 수능이거든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 이제 그 내신 성적 죄송합니다. 그 수시 모집에서 반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그냥 수능만 잘 치면 되긴 하겠지만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학교 성적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능에 따른 어떤 그 평가, 수능에 따른 어떤 등급 컷이나 이런 것들도 잘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더라도 수능에서 그게 그 과에 걸맞는 어떤 그 평가 기준이 반영되지 않으면 완전 헛거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허투루 치지 말고 제대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독해 지문 같은 경우는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그 4월, 6월, 9월, 11월로 넘어가게 되는 내신 대비에 들어갈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는 100%지만은 아닌 경우도 가끔씩은 딱 보이거든요. 실례로 제1고 같은 경우에는 한 제가 3년 전에 이제 그 내신 대비를 했었을 때, 그 LPS 와가지고 처음 와가지고 3년 전, 4년 전에 내비를 했었을 때 모의고사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안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뭐 좋은 거냐? 뭐 그럼 좋을 수는 있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범위가 좀 적으니까 뭐 그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한 번 안 들어간다 해서 다음에 뭐 들어가지 말란 법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모의고사 지문은 그 시험에 그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만약에 치르고 나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뭘 하냐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학생들은 뭐 이때 야간 자율학습이었기 때문에 여학생들은 시내를 가고 남학생들은 뭐 게임방을 가고 놀러 가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시내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집에 가가지고 해설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 거를 무조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뭐가 틀렸고 뭐가 어떻게 해서 틀렸는지를 점검을 해야 최소한 한 번 정도 내신 대비해서 모의고사 지문을 한 번 봤다는 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설명을 제가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내신 대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중학교 때하고 조금 다릅니다. 중학교 때는 이제 그 교과서 하나만 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나오는 핵심 문법과 그다음 그 안에 나오는 대화 내용만 잘 기억하고 그 안에 있는 본문만 솔직히 좀 잘 외우고 이렇게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많은 문제들을 풀기만 하더라도 한 80 이상은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영어 점수가 잘 나온다 해가지고 영어 실력이 좋은 거냐?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영어 실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많이 잘 푼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이제 그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쨌든 내신 대비해서는 사실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내신 대비에서 중간 기말고사 말고도 뭐 수행 평가라든지 서술형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학기에 30에서 내지는 이제 이번에는 모르겠지만은 30에서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서술형 평가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간 기말고사를 이제 필두로 나가긴 하겠지만은 서술형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은 제가 뭐 자료나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킬 생각이고요. 일단은 교과서는 이제 뭐 한번 집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범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지난번 교과서에 비해서는 동일하지만 지난번 교과서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래서 그 교과서 내용에 따른 그 시험 범위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집 같은 걸 하나씩 꼭 사라고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독해 지문도 전부 다 이제 여기 중간기말고사에 다 들어갑니다. 물론 서술형 평가는 아무래도 교과서로 많이 다루겠지만은 구교재에 나오는 것들은 중간기말고사에서 많이 다룰 거고요. 마찬가지 모의고사 지문에 나오는 것도 중간기말고사로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는 뭐 어떤 본문 갖고 뭐 어휘 뭐 이게 뭐 알맞은 거 어휘 골라라 뭐 그 다음에 알맞은 거란다. 뭐 짝지어진 어휘 관계 묻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어법상 어색한 거 오지선다형을 골라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법상 어색한 걸 찾더라도 긴 지문 안에서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서국어는 사실 1번, 2번 문제가 대화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대화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 안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특별히 원래는 이제 오지선다형을 이제 많이 내고 서술형은 따로 냈지만은 올해는 제 좀 조심스러운 추측상으로 볼 때 개정 교육 과정이고 해서 아무래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에 서술형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심스럽게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랑은 뭐가 차이가 납니까? 중학교 때는 문법적인 걸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뭐 순서 배열을 잘 맞추고 하는 게 서술형 평가였으면, 고등학교는 아예 그 단어를 빈칸 딱 만들어 놔놓고 그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약하게 내면은 거기 있는 빈칸에 있는 단어를 지문 안에서 찾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왜 문제집을 많이 풀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 지문은 제가 많이 준비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치르고 나면은 거기에 따른 문제집 작업들을 제가 많이 좀 하고요. 교과서는 어차피 시중에 평가 문제집이 있긴 하지만 교과서 평가 문제집은 그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같은 경우도 어떤 부교재를 뭐 특별로 하는 뭐 변형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시중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어서 워크북이나 어떤 연습 문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책으로 이제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 때는 이제 뭐 알찬 기출 문제 이런 걸 살 필요가 없고요. 그냥 뭐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준 어떤 제본 책으로 해가지고 복습이 10,000원씩만 이제 내면은 그냥 바로 그 교재를 나가고, 그다음 그 외에 프린트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프린트를 갖고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이런 내신 대비 기간에 잘 치를 수 있게끔 제가 한 달 내내 이렇게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요, 내신 대비는 이제 재작년까지는 사실은 작년에는 제가 뭐 개인 사정상 고등부를 쉬었고, 재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뭐 시험 대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일단 학원 수업에서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많이 주고, 그다음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지만, 조금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 생각입니다. 뭐를 좀 추가적으로 할 거냐 하면은, 학생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열심히 듣고 나서 그냥 뭐 자료 받은 것만 숙제해 오면 되겠지. 네, 물론 그거는 맞는데, 학원에서 이제 좀 더 붙잡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시간 정도,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최소한 2시간 정도는 무조건 학원에서 자습할 수 있게끔 일단 환경을 좀 세팅을 제가 하고요. 최소 2시간은 무조건 학원에서 남아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본인의 자율에 맡겨서 공부를 더 하려면 하고, 아니면은 뭐 집에 가려면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 연습을 하고 뭐 숙제를 하고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집에 가면 복습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복습하는 시간과 그 다음에 뭐 다음 뭐 수업 준비를 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학원에서 전부 다 치르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보내야 될 거고, 그리고 고등학교 영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질문할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할 시간들도 차라리 뭐 집에 가서 질문을 한다? 아니요, 그런 거는 조금 특정한 학생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일이 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일단 그 수업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할 거고요. 다른 반도 아마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제가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무조건 2시간 이렇게 남겨서 치르고 갈 예정입니다. 수업하고 그 다음에 뭐 평가라든지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뭐 단어 시험이나 이런 뭐 테스트라든지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마찬가지 남아서 다 하고 이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교재 항목은 지금 아직까지 잘 써놓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1학기 교재는 제가 이제 다 이제 뭐 사진으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학생들 편으로 다 이제 뭐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고, 2학기 교재는 제가 일단 정하기는 했지만은 조금 제가 바꿀 생각이라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기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교재 숙제는 필수입니다. 교재는 뭐 단어 문제, 문법 교재 문제 풀어오는 거, 그 다음에 독해 문제 풀어오는 거,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 찾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좀 제가 좀 추가적으로 내는 건데, 사실 일주일에서 토, 일 이렇게 영어 수업이 있으면은 나머지 5일 동안은 뭐 학생들이 뭐를 하더라도 하긴 하겠죠. 뭐를 하더라도 하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토일 몰아서 있다 보니까 숙제를 만약에 시키더라도 대부분 언제 많이 하냐?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미리 하는 학생도 있고 뭐 미리 뭐 더 하는 학생도 있고 뭐 더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학생들마다 그 여러 가지 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개인 성향이라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어쨌든 교재 숙제가 되게 조금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업하는 설명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많든 적든 간에요. 일단 여기 나오는 기출 모의고사는 무조건 유형별로 해가지고 2017년 기출 모의고사는 무조건 프린트로 한 번씩 주고 프로라고 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일단 어차피 영어에 대한 감각은 계속 익혀야 되고 그리고 일단 나머지 5일 동안은 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제만의 어떤 뭐 방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추가적으로 내고 그 외에도 어차피 교재 숙제에서 뭐 프린트라든지 이런 것들 보충 프린트 이런 것도 계속 많이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해오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수업 진도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무조건 남아서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을 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그 지금 방학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매주 매일 와가지고 그 다음에 매일 치우고 이제 확인받고 뭐 체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이제 학교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평균적으로 단어 외우는 분량을 했을 때는 지금 단어 6일치를 이제 토일로 얘기했으면은 3일, 3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아이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이거 하나 외우는데 온갖 집중을 하다 보면 이거 하나 외우는데 제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가까운 그 주중에 어차피 학원을 한 번씩 오거든요. 그냥 주중에 최소 2번은 학원에 오기 때문에 그 2번 오는 동안에 최소한 요 분량을 좀 줄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와가지고 수업 전이나 아니면 수업 후에 요 단어를 다 채워서 최소한 일주일에 6일치는 무조건 시험을 치르고 그 다음에 저한테 확인을 받고 가야 됩니다. 저한테 확인 받는 거는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 물어보면 이거를 답을 했을 때 제대로 답을 맞추면은 그냥 바로 통과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워드마스터 수능 2층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도 지금 한 바퀴는 최소한 돌았습니다. 그러나 단어장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어장만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아까운 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어책을 한번 돌았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겠지 다음 책 사야지 어차피 다음 책을 사나 이 책을 사나 단어장 나와 있는 단어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돌 거면 2000개 수능 2000 하나를 딱 선정했으면은 그걸 갖고 2000개를 다 알 때까지는 저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그거를 한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돌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한 6일치를 일주일로 했을 때는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면 최소한 2번, 3번은 한 4번까지는 더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4번까지 돌리는 동안에 무조건 2000개를 다 외우고 새로 단어장을 정하는 경우는 2학년 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연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무조건 단어는 6일치 하고 만약에 일요일까지도 1월 수업 전까지도 이 6일이 안 채워졌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남겨서 다 하고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및 퀴즈는 이제 퀴즈 같은 경우는 매 시간마다 제가 문법 퀴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계속 이제 치를 거고요. 그 퀴즈는 계속 퀴즈 문제 풀고 거기에 따른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받고 그 다음에 복습들을 계속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재나 모의고사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존 교재에서 한번 익혀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셀프 스터디를 좀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걸 잠깐 가이드식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뭐 빡세다면 빡세고 안 빡세다면 안 빡세다겠죠. 아무래도 제 생각엔 여기서 좀 더 추가로 숙제를 더 내는 게 좋고 많이 학생들이 안 놀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노는 건 좋은 건데 뭐 아시겠지만은 뭐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더라도 항상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끝내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기 컨트롤을 잘 시켜주려면은 아무래도 제가 숙제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수업 진행을 하다가 좀 더 안 되겠다 싶으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더 과제를 많이 내고요. 학생들이 특히 야자 시간이나 이런 데에서 공부를 뭐
더 많이 시키고 또 이제 집에 와서는 물론 좀 쉬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1시간 정도는 자기가 점검을 더 해보고 잘 수 있게끔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코치를 하고 저도 학생들이 코치를 하고 많이 한번 점검을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조금 많이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은 환경 자체가 일단 다르고 중학교 때보다 더 일찍 등교해야 되고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늦게 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사실 집은 이제 잠깐 잠자러 갔다가 그냥 가는 거죠. 뭐 잠자러 왔다가 그냥 뭐 떠나는 거 이렇게 되는 곳이라서 학교 생활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하는 공부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자기한테는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3월달쯤 되면은 자기가 막 공부하기 싫고 막 혼자 할래 이런 생각 학생들이 좀 많아질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어머님께서 많이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만약에 혼자 공부를 할 때도 계획이 없으면 혼자 공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할 자신이 없을 것 같으면은 항상 이제 학원에 보내주시고요. 학원에서 무조건 하는 프로그램대로 무조건 따라오게끔 지도만 해주시고 격려만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더 많이 컨트롤하고 많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계획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어떤 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언제든지 제가 전화를 매달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믿고 맡겨주시는 부모님께 어머님께 항상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더욱더 성실하게 지도하는 FS 학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동영 강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